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댓글에 어떤 분이 그 윤영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축사를 전했다라고 뭐 축계 세우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어때서요? 그 비서나 그 청와대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고 자기 참모로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그러면 덕담이라도 한마디 하는 게 맞죠. 그것까지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요, 그것까지 자꾸 시비를 걸면요, 문재인 대통령 보고 엄청 야박한 사람으로 살아라. 너는 입도 열지 말고 살아라. 라는 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윤영찬이 미워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요, 제가 비판할 부분만 비판하는 겁니다. 고민정은 뭐 내쫓아라, 뭐 밀정이다, 요런 제기까지 제가 굳이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동아일보하고 제가 어떻게 고민정하고 같이 작당했다고 했습니까? 동아일보의 정치 공작에 놀아나는 거라고 했지. 그런데 놀아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함부로 말 가지고 이상하게 부풀리지 마세요. 여기 와서 지금 또 이렇게 분열을 획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댓글에서 고민정 보기 싫다는 분들 다 안 읽잖아요. 예? 그죠? 근데 제 얘기 한마디 해가지고 아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도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할 부분이라.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검찰 정권 탄생 책임자. 그래서 도대체 누군데, 누구를 말하는 건데,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임종석이 공천 배제 대상자가 일단은 아니다. 공천 배제 대상자, 그 검찰 정권 수립에 책임이 있는 자는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 라고 이명백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자는 일단 임종석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석이 탈락한다면 다른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임종석이 탈락할 만한 이유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쭉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임종석이 탈락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만약에 탈락한다 그래도 다른 이유가 있다, 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제를, 가정을 깔고 한 겁니다. 자, 좋아. 그러면 누군데? 검찰 정권 탄생 책임자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누군데? 우리로서는 한마디로 이적 행위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적 행위자가 누군데? 자, 다시 한번 이명백 위원장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명백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정권 탄생 기여자들 책임 있는 결정을 하라. 1차 공천심사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좀 터줘라. 아울러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자, 이 말은 윤석열 탄생에 책임이 있다 라고 한 것은 1차적으로 뭡니까?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 사람이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그 망나니 춤을 출 때, 칼춤을 출 때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윤석열에게 칼춤을 출 때 계속 윤석열을 옹호해 준 사람. 윤석열이 그러고 다녔잖아요. 내가 사실은 문재인의 충신이다. 나는 내가 문재인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하는 거다.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이 개소리를 그대로 리바이벌해서 떠들고 다닌 새끼들이 제법 많아요. 이낙연 쪽에도 꽤 많았어. 예. 그런 사람들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얘기인 거야. 그거예요. 그죠? 일단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문맥의 뜻, 일단 그 문맥 그 표현 그 자체만 가지고 그것부터 가지고 일단 그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탄생, 즉 검찰에 협조한 자, 윤석열에게 협조한 자 이 사람이잖아요. 본의 아니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돌아 간접의 간접으로 윤석열을 도와준 셈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즉 동아일보에서 얘기하듯이 소득주도 성장이니 부동산 폭등이니 요 얘기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한참 곁다리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윤석열 독재 정권 탄생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소득주도 성장이야말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치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검찰 독재 정권 탄생에 기여를 했는데. 부동산? 그래 좋아. 부동산 문제 그래 있었다 쳐. 그래서 그 부동산 그 담당자가 누군데? 김현미잖아요. 김현미. 장하성, 김수현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이번에 출마 안 했잖아. 근데 예.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이니 고민정이니 이런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얘기는 오바예요. 오바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그러면서 계속 술렁술렁한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명박 위원장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기여한 분들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 좋아. 그럼 그래서 누군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윤석열 임명을 고집했던 인물, 윤석열 쿠데타 진압에 미온적이었던 인물,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 검찰에 우호적이었던 인물.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정세균계, 전해철계 이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박용진, 소병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왜 임종석이 왜 이럴까요? 이명박 위원장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문맥의 뜻을 살펴볼 때 어떻게 보더라도 굳이 임종석을 거기에 끌어넣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런데 왜 임종석이 왜 날 공천 안 주겠다고 설치느냐 이렇게 따지는가? 왜 임종석을 이렇게 발끈했을까?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종석은 친문 아니었어요. 임종석은 박원순 사람입니다. 17대 총선 2008년 이후에 의원직과는 인연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무렵에는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비판적인 성향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2017년 5월 10일. 이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비서실장으로 임종석이 임명됐다. 라는 기사가 나면서 임종석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기사가 쭉 났는데 그때 뭐라고 했다? 문재인한테 답답하다. 아, 답답한 사람이야 문재인.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이게 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임종석이. 친문 아니었어. 문재인 대통령이요. 친문, 정말 내 사람, 내 밑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해줬던 이런 비선 라인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정부를 꾸렸다. 이런 비판을 안 들으려고 자기와 좀 반대에 서 있던 사람들도
많이 끌고 와가지고 청와대랑 정부를 꾸렸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다들 박수 쳤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지, 결과적으로. 자,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 가지고요.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친문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솔직히 임종석이 친문이었는데, 오히려 임종석은 공천에서 불리해지니까 친문 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유은혜 전 장관을 꼭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임종석 얘기하다 왜 갑자기 유은혜로 넘어가냐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실은 임종석도 본인이 이번에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 자기가 이제 공천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 본인도 알아. 만약에 자기가 공천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즉 대선 때, 지난 지선 때, 그리고 기타 등등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그만두고 난 이후에 당에 별로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거 본인도 너무 잘 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공천 못 받을지언정 친문이다? 특히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 혹은 뭐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공천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거 본인도 잘 알아. 그런데 왜 저렇게 임종석이 날릴까? 그리고 당장 본인이 친문도 아니잖아, 원래부터. 근데 왜 이렇게 설치지? 물론 자기가 공천 못 받을까봐 괜히 오버하는, 그래서 친문파리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친문파리 하는 것도 좀 심하잖아. 야,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이명백 위원장이, 야, 임종석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뭐 괜히 왜 그런 걸 걱정하고 해?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어깃장을 놓는 거야. 왜? 저는 여기서 유은혜를 일단 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유은혜 장관, 이 사람은요, 교육부 장관이었죠. 교육부 총리였죠. 뭐 교육부를 두고 뭐 잘했네, 교육정책을 두고 잘했네, 잘못했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조금만 실수하면은 개박살 나는 게, 그게 솔직히 교육 정책의 특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교육 전문가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엄마들 얼마나 교육에 열성적입니까? 장관 이상으로 아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교육 정책만 가지고는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유은혜 장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로 뭘 보느냐면, 조민 씨를 꼭 들고 싶습니다. 자, 조민 씨가 결국에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입시 부정이라는 이유로 박탈당해요. 그게 언제다? 2021년이에요. 우리 다 기억을 다 되살려 봅시다. 2021년 8월입니다. 2021년 8월에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를 해요. 왜 취소를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대는요, 2021년 대선 전입니다. 대선 전에 부산대는 뭐라고 했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경심 교수 유죄 선고가 확정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뭐 조민의 입학을 취소한다든지 만다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아직까지 정경심 그 판결이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취소를 하겠냐. 실제로 정경심 교수의 이 그 유죄가 확정된 거는 2022년 초예요. 2022년 2월인가? 하여튼 그 무렵입니다. 대선 직전에 가야지 정경심 교수의 그 유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민 씨의 입학이 취소된 거는 그보다도 6개월 전이야. 정경심 교수 그 선고가 확정도 되기 전에 갑자기 조민 씨 입학이 취소가 돼버려요. 왜? 교육부가 직접
부산대 얘기를 합니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 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법원 판단과 별도로 입시 의혹이 있으면은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라고. 이 뭐야 이거?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화면을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파란색으로 줄 쳐져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그러니까 2021년 3월입니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서 조처를 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가 뭐 했다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취소를 해버린 거야. 유은혜가 저 얘기를 안 했으면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 안 됐어요. 그리고요,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에 대해서 불리한 조치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법원하고 검찰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야, 그냥 검찰에서 하자는 대로 해도 돼. 오케이! 라고 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 상황이 돼버리면요, 법원에서도 굳이 뒤집을 이유가 없는 거야. 아, 문재인 정부도 조국을 버렸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누구? 유은혜인 거야. 내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대면 노발대발 했었대요. 노발대발 했었는데 유은혜가 끝까지 고집을 안 꺾었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상황에서 유은혜를 갈아치워버리죠. 갈아치워버리면은 대통령이 직접 조국을 편든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 딱 좋게 된 것이고, 그게 오히려 대선에는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예, 유은혜 같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린 거죠. 조국 장관과 함께. 자, 이런 유은혜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유은혜 같은 사람이 검찰 쿠데타에 협조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 검찰 쿠데타에 협조한 유은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천 받을 수 있겠어? 아니, 이번에야 뭐 어떻게, 이번에 유은혜가 출마를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공천 주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지. 근데 문제는 뭐, 이 유은혜하고 임종석하고 둘 다 원래는 박원순 사람이었대. 아니, 민평련 계통, 그러니까 김근택의 이쪽 사람이라는 거야. 즉, 유은혜와 김종석뿐만 아니라 사실 이 김근택의 이쪽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한테 해코지를 많이 한 뭐 이쪽 사람들인데, 임종석이 이번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보면은 유은혜가 복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유은혜가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번 총선은 안 되더라도 다음 총선이나 뭐 이런 등등의 유은혜 같은 경우는요,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임종석이 공천을 받게 되면 내 다음번에 경기도지사 한번 도전해 볼게,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 임종석이 공천을 못 받는다? 야, 그럼 유은혜 나도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즉, 임종석의 공천 여부가 유은혜 복귀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입장에서는 한번 이게 뭔지 한번 찔러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임종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래 정치인이라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 게 좋다 그러잖아. 정치인은 자기 부고만 빼고 보도가 많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찔러본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가 있다? 요 비슷한 사람들이 김수현이니 장하성이니 김현민이, 이런 사람들이
정계 복귀 또는 선출직 공천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바로미터가 되는 사람이 임종석인 거야. 그래서 임종석이 자기가 굳이 안 나서도 되지만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해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동아일보의 이 단독 보도. 제가 말이 안 된다고 했죠. 특히 이 단독 보도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바로 이 부분. 친명계는 임 전 실장의 퇴출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소득주도 성장 이거 가지고 임종석을 공천 안 줄 이유는 없는 거야. 그리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을 임명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이상한 보도를 했다는 것은 뭘 말한다? 예, 이 가짜뉴스고 대단히 의도가 있는 보도였던 거예요. 애시당초에 다른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던 보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보도, 정치적 의도가 가득 담긴 이 보도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자,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사람, 솔직히 보면 여기 장하성이니 김수현 이런 사람들 여기 걸려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이런 거 보면 또 걸려 있죠. 그다음에 유은혜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하고도 걸려 있잖아. 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바로 이 동아일보의 오보가 왜 나오게 됐는지, 이 말도 안 되는 보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여기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참, 저는 이런 대목을 보면서 참 지금 이제 돌아가는 판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평연계 이쪽 사람들이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참 실망을 하는 이유가 김근태의 이름을 팔고 있지만 가장 음모를 많이 꾸민다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인 음모를 꾸며서 자신의 경쟁자를 내쫓거나 언론, 특히 조중동을 이용한 오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상대방을 떠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참 좀 반칙을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동안 안 나오던 짓거리가 또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 여기에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민평연계나 뭐 이런 사람들의 말,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말로서 고민정 의원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본인은 이게 그들의 말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할란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흘러보면 본인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악용이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칙과 소신을 늘 얘기를 합니다만, 원칙과 소신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원칙과 소신에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고민정 의원한테는 지금 일관성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그 원칙, 소신이 보기에 따라서는 고민정 머릿속에만 있는 대단히 독단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지금쯤 이제는 되돌아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오밤중에